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소개합니다. 안재욱역으로 박영사에서 출간된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이란 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이자 윤리 철학자입니다. 후대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국부론의 저자입니다.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적 심화를 제공했습니다. 생애를 살펴보면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피페의 커크 칼디의 세무관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23년 6월 5일 코칼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담스의 부친은 스미스가 세례받기 약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스미스의 부친은 연합조약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 해안에 밀수가 급증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거짓 때문에 참남함을 깨닫고 정부의 법과 규칙을 강화하는 방법, 즉 관세 보호 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국부론을 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4살에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자 데이비드 휴엄의 친구였던 프란시스 허치슨으로부터 윤리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740년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옥스퍼드 대 생활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며 1746년에 자퇴하였습니다. 1748년에 케임스경의 후원하에 에든버러에서 공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강의에 대한 호평이 계기가 되어 1751년 글래스고 대학 논리학 강좌의 교부서가 되었습니다. 1750년경 데이비드 휴엄을 만났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1759년 유럽의 명성을 떨치게 된 도덕 감정론을 발표했습니다. 1764년부터 귀족인 타운젠트의 아들을 데리고 가정교사를 하며 유럽 여행을 시작합니다. 2년에 걸쳐 프랑스 등지를 여행하며 여러 나라의 행정 조직을 시찰하고 중농주의 사상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들의 사상과 이론을 흡수하였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글래스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아담 스미스 비즈니스 스쿨의 아담 스미스의 동상이 모습입니다. 귀국 후 저술활동에 전념하여 1776년 유명한 국부론을 발표하여 국가가 여러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경쟁 상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 사상 최초의 체계적 저서로 그 후에 여러 학설의 바탕이 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1778년 스코틀랜드의 관세위원이 되고 1787년 글래스고 대학 학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영국 정통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윤리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미스는 시장 경제의 말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으며 사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가격은 공정한 룰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시장의 적절한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점이나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어떤 것도 반대하였습니다.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한 자유무역과 노동분업이 왕이나 군주보다는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의 중앙계획 경제체제에서는 정치 권력이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반해 시장 경제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위정자들 범법자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가치론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만큼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그의 노동가치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모든 부가가치는 노동 일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마르크스와는 달리 아담 스미스는
가치 척도 수단으로서의 노동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금 가치가 불안정한 시대여서 각국 간 생산물 가치를 금 가치 불안정한 측정 수단보다는 안정적 척도인 노동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르크스가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고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판 노동가치설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아담 스미스 잉여 가치론에 큰 영향을 준 셈입니다. 도덕감정론입니다. 스미스는 자신 행동에 대하여 나 자신을 두 개의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관찰자입니다. 그는 특정 관점에서 나 자신을 그의 상태에 집어넣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는 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내 자신하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판단자이며 두 번째 사람은 판단을 받는 자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은 본질상 두 개의 자로 나뉘며 양심의 소리의 하나가 됩니다. 그 양심은 바로 나를 바라보고 듣고 판단하는 타자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도덕론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스미스에게 판단하는 것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드는 실체라고 여겼습니다. 도덕감정론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1759년에 출판했는데, 내용은 7부로 나눠져 있고 1부에서는 도덕적으로 바른 행위란 무엇인가를, 2부에서 6부까지는 상찬과 처벌의 근거, 의무의 감각, 미와 효용에 관해서, 관습과 유행에 관해서, 미덕에 관해서 논했으며, 제7부에서 종래 도덕 철학의 여러 학설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미스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행위와 규준이라는 의미며,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에서의 질서의 원리였습니다. 스미스는 그것을 공감의 원리로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행동이 타인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 행동을 시인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사회적 행위의 기준이 된다고 스미스는 생각했습니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의 철학을 주장했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질서를 파괴하는 따에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인 행위 기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어 읽는 국부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 내용만을 번역한 책입니다. 이 국부론이 약 7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이고, 또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또 현대 영어가 아니라 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부론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국부론을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원본에서 핵심 부분만 발췌하고 논평을 단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그 책에서 논평문을 제외한 국부론 원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부론의 원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11장, 2권 5장, 3권 4장, 4권 9장, 5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번역된 부분은 1권, 2권, 3권, 4권 일부와 7장, 9장 일부, 그리고 5권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국부론 전체 약 반 정도인데, 전체 국부론의 일부밖에 안 되지만 국부론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거나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 읽으면 국부론의 핵심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부론은 경제학 전공자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국부론은 개인의 행동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 이론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경제 철학과 정치 철학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역사적 사실을 접할 수 있으며 역사의 흐름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부론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지식 보고입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목차를 보면 역자 서문을 시작돼서 노동 생산력을 상상시키는 원인과 그 노동 생산물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질서, 분업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 다음 화폐의 기원과 사용, 노동임금, 자산의 특성과 성과 축적 및 사용,
자, 자산의 분류, 사회 총자산 중 특정 부분을 여기지는 화폐와 국가자본의 유지 비용. 각 나라의 국부의 증진의 차이, 국부의 자연적 증진, 로마 제국의 멸망 후 고대 유럽에서 농업의 퇴보, 로마 제국의 멸망 후 대도시와 소도시의 발생과 발달, 도시 상업이 어떻게 농촌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 정치 경제학의 학설에서 보면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 원리, 국내 생산 가능한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무역 수지가 불리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에 대하여, 다른 원리들에서 본 과도한 규제의 불합리성, 식민지에 대해서 아메리카가 동인도 항로의 발전으로부터 얻은 유럽의 이익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농주의, 토지와 생산물을 보는 국가의 부와 수입의 유일한 주된 원천이라고 보는 정치 경제학설. 이런 식으로 국왕 또는 국가의 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핵심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어떤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